뾰루지라 불리는 종기가 난 적이 있나요? 요즘은 종기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종기가 왕들을 벌벌 떨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종기가 생기면 붙이던 시커먼 고약을 기억하시나요? 흑백 라디오 13편은 종기와 고약에 대한 지난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종기는 털주머니가 막히거나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켜 고름이 차는 포도상구균 피부 감염증으로 부스럼이라고도 불리죠. 종기는 의외로 오래된 질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정수리에서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퍼져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2000여 년 전 사마천이 사기에 담은 손자 오기 열전에도 종기가 등장합니다. 위나라의 오기는 전쟁에 나서 늘 병사들과 침식을 함께하는 훌륭한 장수였지요. 어느 병졸이 종기로 고통을 겪는 걸 보고 달려들어 자신의 입으로 종기의 고름을 빨아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병졸의 어머니는 감사하기보다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도 장군이 그리 종기를 빨아낸 데 감동하여 물불을 안 가리고 전투에 임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그녀는 이제 아들마저 그리 될 것을 슬퍼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켈트 신화에도 종기가 등장합니다. 다난족의 왕 누아다가 전투 중에 팔을 잃어 브레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된 브레스는 야비하고 잔혹했습니다. 가혹한 세금과 힘든 노역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왕궁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느 날 다난족의 시인이 브레스를 찾아왔다가 냉대를 받고는 브레스 왕을 꾸짖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름답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브레스 왕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왕은 종기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지요. 종기는 묘하게도 왕들을 주로 괴롭혔습니다. 신이 물려준 왕권을 내세우며 짐이 곧 국가다라고 군림하던 태양왕 루이 14세도 학문에 난 종기에 시달렸지요. 그의 종기는 한동안 유럽 전역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종기는 후백제의 견훤을 비롯하여 조선의 왕들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36살의 태종은 한 해 동안 무려 10차례나 반복하여 생긴 종기에 시달렸으며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도 등창이라는 종기로 고생합니다. 그 아들 문종은 등에 한자나되게 퍼진 등창으로 어린 아들 단종을 남기고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도 평생 종기에 시달리며 전국의 약수와 온천을 찾아다녀야 했지요. 대망을 품었던 효종도 얼굴에 생긴 종기로 어의 신가귀에게 침수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문종, 효종, 정조, 세조, 광해군, 현종 등 27명의 왕 중 무려 12명이 종기로 죽거나 고생했다고 기록합니다. 조선에는 일찌감치 종기를 치료하는 치종의가 따로 있었으며 1603년 선조 때에는 종기 치료를 전담하는 치종청까지 두었을 정도로 종기는 위중한 질환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종기를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1793년 머리에 난 부스럼으로 시작된 정조의 종기는 목과 등으로 번지며 왕을 괴롭힙니다. 온갖 침과 약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전혀 없었지요. 급기야 고약으로 종기를 신통하게 고친다는 고약장사 피제길까지 불러들이게 됩니다. 신분이 미천한 피제길은 눈앞에 왕을 대하고 벌벌 떨었지요.
왕이 그를 안심시키며 옷을 벗어 종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피제길이 종기 부위를 살펴보고 사흘이면 나을 것이라 했습니다. 피제길은 웅담과 약재를 고아 만든 고약으로 과연 사흘 만에 왕의 종기를 낫게 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왕은 피제길에게 내침의를 맡게 하고 나주 감목관 벼슬을 내려줍니다. 하루아침에 고약장사 피제길은 육품의 벼슬을 얻고 그가 만든 웅담 고약이 천하의 명약으로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그러나 나은 줄 알았던 정조의 종기는 1800년 여름에 다시 도졌습니다. 의원들의 온갖 처방과 피제길의 치료에도 종기는 악화되었지요. 1800년 6월 25일 정조의 괴로운 심경을 기록한 정조실록의 글이 종기의 고통을 실감하게 합니다. 밤이 깊은 뒤에 잠깐 잠이 들어 자고 있을 때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 결국 조그만 뼈두라지로 시작한 종기로 정조는 1800년 6월 28일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순조는 정조의 종기를 다스리지 못한 의원들의 죄부터 묻습니다. 의원 강명길은 열흘이 넘게 이어진 국문 중에 매맞아 죽고 피제길은 7월 14일에 함경도 무산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를 하루아침에 출세시킨 고약의 명성도 그와 함께 빛이 바래고 맙니다. 10세기에 이르러 고약은 다시 명성을 되찾습니다. 삼신제약의 이고약, 제일약방의 제일고약, 2호차 고약 등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조고약과 이명래 고약이 가장 유명합니다. 조고약은 조선 말기에 지금의 외과 의사격인 종의 조군창이 만든 고약입니다. 그의 고약을 찾는 사람이 늘며 천일약방을 설립하여 그의 아들 조인섭이 물려받습니다. 천일약방은 1927년 을지로 일가 지점을 시작으로 대구, 평양, 천안, 광주 등지에도 지점을 두며 성업합니다. 한약 건재를 무역하며 번창하던 천일제약은 해방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로 아쉽게도 문을 닫고 맙니다. 이명래 고약은 놀랍게도 푸른 눈의 신부에게서 시작됩니다. 1895년 충청도 아산 공세리에 부임한 파리 외방전교회의 드비즈 신부는 옛 세미를 보관하던 공세창을 헐고 성당을 짓습니다. 공세리 성당은 한국에서 5번째로 오래된 성당이죠. 이 성당에 부임한 드비즈 신부는 성일론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지어 가난한 농민들과 아산만 삽교천에서 간척 사업을 벌입니다. 날마다 고된 일에 시달린 농민들이 부스럼이 생겨 고생하는 걸 본 드비즈 신부는 라틴어 약용 식물 서적과 한의학 지식을 동원해 성일론 고약을 만들어냅니다. 종기에 뛰어난 약효가 소문이 나며 고약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신분으로 고약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기 곤란한 드비즈 신부는 서울의 명동 성당에 적당한 사람을 추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명동 성당에서는 요한 이명래 신도를 공세리 성당으로 보내 드비즈 신부를 돕게 하죠. 요한 이명래는 드비즈 신부에게 고약 만드는 법을 배워 환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는 드비즈 신부의 제조법에 한약재를 섞은 이명래 고약을 만들어냅니다. 소나무 뿌리를 태운 기름으로 살을 찢지 않고 고름만 뽑아내는 밝은 고가 이명래 고약의 비법이었습니다. 공세리 성당에서 경험을 쌓은 이명래는 1920년
서울로 올라와 약현성당 근처에 명내 한약방을 시작합니다. 서울 중구 만리동 입구에서 충정로 3가로 넘어가는 약전현에는 약초를 재배하는 밭이 있어서 약곡의 약현이라 하였지요. 이명래 씨가 작고하며 사위 이광진 씨가 한약방을 물려받는 한편 명래제약과 명래한의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게 됩니다. 이명래 고약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오행초와 가래나무가 기본 재료이나 자세한 제조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도 드물고 약도 많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종기는 지난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국민 질환이었습니다. 자주 씻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던 당시의 아이들은 부스럼이 많았지요. 머리며 등이며 툭하면 종기가 생겨 덧나서 곪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고약을 붙였지요. 종기가 성이 나면 크게 응어리가 지고 몸에 열이 나며 욱신욱신 쑤셨지요. 그럴 때면 고약을 촛불이나 화롯불에 누겨 한지나 기름종이에 펴서 바른 후 종기에 갖다 붙입니다. 웬만한 종기는 이내 통증이 가라앉고 부기가 빠지는데 고름이 안에 들어찬 경우에는 농을 뽑아내기 위해 노란 밝은 고를 종창의 중심에다 붙여야 합니다. 녹두할 만한 밝은 고는 이내 종창을 터뜨려 안에 든 고름을 빨아내고 깊이 박힌 종기의 뿌리를 뽑아내게 합니다. 고약을 붙이기 전에 안에 든 고름이 잘 빠지도록 불에 달군 바늘로 종기 자리를 따기도 했는데 아카시아 가시나 대추나무 가시를 쓰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뿐이 아니라 아가씨들도 고운 얼굴에 생긴 뾰루지에 고약을 바른 노란 종이를 붙이고 다녔지요. 보기가 흉했는지 고약 종이를 작은 별 모양으로 잘라 붙이기도 했지요. 종기를 개와 개구리가 일으킨 부스럼으로 여겨 그것들을 잡아먹는 호랑이와 뱀의 글자를 먹물로 써서 붙이던 서민들에게 고약은 가히 탁월한 민중약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약 1호로 칭송되는 이명래 고약은 199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역대 최고 히트 상품에서 8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서양에서 항생제와 소염제가 들어오며 고약의 명성도 급속히 사그러들었지만 아직도 고약을 찾는 이들이 있어 여전히 약국의 선반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스럼 많던 시절의 고약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9월 18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5편, 9월 25일 토요일에는 흑백라디오 14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